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3%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1월 달, 그게 1월 달 경제 지표잖아요. 근데 1월 달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소매 판매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미국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요건 이유를 제가 차차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뉴욕하고 뉴저지 쪽 그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32.90으로 역대 최저를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치가 마이너스 18이었는데 꽤 잘 나왔어요. 마이너스 5.80. 그래서 그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가 연착륙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매 판매 딱 발표되고 제조업 지수 딱 발표됐는데 해외 증시가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고용 지표나 소매 판매나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을 이게 연준이 이제 뭐 어제도 얘기 나왔잖아요. 5.25에서 5.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마지막 금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빅샷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종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연준이 좀 더 금리 올리는 그 속도는 아니고 이제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나중에 야 이게 어쩌면 경기가, 그러니까 연착륙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이 어제 해외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그, 어, 이게 산업 생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 생산은 이게 또 예상치보다 또 이게 예,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소매 판매 왜 올라갔을까? 그래서 1월 달에 날씨가 좀 따뜻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소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근데 서비스업 소비였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바이든이 어, 연금에 대한 부분을 8.1% 정도 상승하겠, 8.7% 정도 1% 정도 상승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연금 받는 사람들이 그 연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연금이 이제 8.1%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소비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금이 이제 올려서 받으니까 이거 뭐 소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형태. 그래서 1월달 고용 지표라든지 1월달 소매 판매는 이런 효과,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든지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올라간 게 아니냐. 그래서 1월달 고용 지표가 좋아진 거와 1월달 소매 판매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 생산도 이게 예상치보다 떨어졌던 이유가 유틸리티 쪽 있죠. 에너지, 천연가스 이런 쪽이 생산이 많이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서 그쪽 섹터의 생산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월달 고용 지표가 좋아진 거나 그 소매 판매가 좋아진 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좋아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뭐 정말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단 이제 경기에 대한 그 이제 하드 랜딩,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이 될 것이냐의 흐름을 봤을 때 연착륙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나 소매 판매가 계속 잘 나오게 되면 페드 입장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긴축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서 그런지 나스닥도 이게 발표되고 나서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 땡겨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아진 거나
지금 소매 판매가 좋아진 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특수한 효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2월달, 3월달도 고용지표나 소매 판매를 계속 좋아지는가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게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9조까지 올라갔다고. 그죠? 그러다가 지금 한 1조 정도가 빠졌어요. 2월 달에. 그리고 코스닥도 9,999억까지 올라갔다가요. 1조는 못 찍어갖고, 그러다 좀 빠지는데, 코스닥이 좀 덜 빠져요. 그래서보다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세다라는 게, 요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신용융자,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박스권은 계속 가겠죠. 뭐 2300선 중반에서 뭐 2500선 박스권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신용융자가요, 안 꺾이네요. 보면. 예. 그죠? 그러니까 안 꺾입니다. 신용융자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 2월 들어서 단 한 번도 신용융자가 지금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유자 때문에 개별주도 그렇고 시장도 좀 막혀 있는 형태의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버스 수급은 1월 달에는 진짜 개인들이 인버스 투엑스를 너무 많이 샀죠. 개인이 이렇게 녹색선인데 그죠? 근데 2월 달에 시장이 좀 떨어져 보니까 인버스 투엑스를 약간 이렇게 많이 샀다가 한 4천억까지 샀다가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금융투자는 반대로 작년 3천선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가 그래서 올해 10월달, 11월달 지수 저점 찍을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익실을 하고 있죠. 잘하죠. 금융투자. 그러니까 개인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데요. 선물이 그러니까 롤오버가 어쨌든 7,200계약 순매수였잖아요. 근데 어제부로 만기 이후에 마이너스 3,777계약이니까 이제 롤오버보다 늦적은 누적이 3,4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선물을 막 누적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지수가 전형적인 박스권으로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박스권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용유자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전반적인 개별주들의 장세는 좀 안 좋고요. 근데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는 형태.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종목 차별화 장세로 가겠다. 시장은 지수 박스권에 갇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제가 볼 때는 2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죠. 지금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손절 짧게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든지 짧은 포인트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요 조정 이후에 이제 박스권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 그때 잘 갈 수 있는 주도주를 매집하든지 딱 두 개의 포지션을만 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을 때 다음번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매집하든지 아니면 지금 많이는 없겠지만 한 2, 30%, 20%, 10%에서 20%의 종목을 지금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치고받고 하면서 짧게 이렇게 매매할지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일 새벽 그리고 시장 수급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